김영숙 씨는 올해 70세입니다. 결혼한 지 45년 남편 최민호 씨와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만 있으면 돼. 바깥 일은 나한테 맡기고. 남편의 이런 말에 영숙 씨는 45년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댁 봉양, 육아, 살림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면서도 경제적 주도권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용돈도 남편 눈치를 보며 받아야 했고 친구들과의 작은 모임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왜 그렇게 사셔? 딸 수진이의 이런 질문에도 영숙 씨는 시대가 그랬다며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내심 답답함과 서러움이 쌓여만 갔어요. 전환점은 남편이 은퇴한 후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영숙 씨의 모든 행동을 간섭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디 가느냐? 누구 만나느냐? 돈은 왜 이렇게 쓰느냐? 끝없는 잔소리와 통제에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영숙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각자 길을 가요. 남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45년간 순종적이었던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이 70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영숙 씨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나이 들어서 괜한 소리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영숙 씨가 진지하게 이혼을 요구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술 마시고 난동 부린 적도 없지 않느냐?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폭력을 쓰지도 않았고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영숙 씨에게는 45년간의 정신적 억압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나를 한 번이라도 인격체로 대한 적이 있나요? 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위로해 준 적이 있나요? 영숙 씨의 이런 질문에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에게 아내는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몇 달간의 갈등 끝에 결국 이혼 조정이 성사되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3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영숙 씨는 평생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돈 관리도 서툴렀어요. 통장 만드는 것부터 카드 사용법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혼 후 영숙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게 설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었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없었고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적막함이 뼈에 사무쳤죠. 45년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사니까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자유인가?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월세 50만 원의 생활비까지 하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나갔어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통신비까지 하나하나 계산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는 3년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영숙 씨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70세 여성을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는 너무 연세가 많으시다고 했고 마트에서는 체력이 딸릴 것 같다며 거절했어요. 몇 번의 면접에서 연령을 이유로 거절당한 후 동네 도서관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에 월급은 60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영숙 씨는 도서관에서 모이는 또래 여성들과 알게 되었어요. 이들은 실버라이프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생각보다 외롭더라고. 맞아. 자유롭긴 한데 뭔가 허전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은자 씨와 특히 가까워졌어요. 은자 씨는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6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말솜씨도 좋고 경제관념도 뚜렷해 보였어요. 영숙 씨는 자연스럽게 은자 씨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자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 작은 카페 말이야. 카페?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거든. 요즘 실버 창업이 대세야. 은자 씨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동네에 괜찮은 상가가 나왔는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는 거였어요. 초기 투자 비용까지 하면 총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둘이 반반 내면 1천만 원씩이야. 월 매출 300만 원만 나와도 충분히 남아. 영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혼 재산의 3분의 1을 투자하는 건 큰 결정이었거든요. 어떻게 매출을 예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동네 30년 살았어. 유동인구도 많고 경쟁 카페도 별로 없어. 게다가 우리는 친절함으로 승부할 거야. 은자 씨는 영숙 씨의 의심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세련된 카페 말고 우리 또래가 편하게 올 수 있는 아늑한 카페를 만드는 거야. 커피값도 저렴하게 하고 간단한 간식도 팔고. 은자 씨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해 보였어요. 실제로 동네에는 노인들이 편하게 갈 만한 카페가 없었거든요. 성공하면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러면 영숙이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거야. 은자 씨는 매일 영숙 씨를 설득했습니다. 성공한 실버 창업 사례들도 보여주고 함께 상가도 둘러보았어요. 상가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1층 건물이었습니다. 넓이도 적당하고 위치도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영수가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 우리 나이에 마지막 도전해보자.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은자 씨의 계속된 설득에 영숙 씨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청소 일을 계속하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카페가 성공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은자 씨와 함께 한다는 점이 든든했어요. 결국 영숙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2천만 원 중 절반인 1천만 원을 은자 씨에게 맡겼어요. 계약서도 썼고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정당해 보였어요. 영수가 우리 대박 날 거야. 벌써부터 설레지 않아? 은자 씨의 밝은 목소리에 영숙 씨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오랜만에 꿈이 생긴 것 같았어요. 카페가 성공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카페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은자 씨가 인테리어 업체도 소개해주고 메뉴 구성도 함께 짰어요. 원두는 좋은 걸로 쓰고 디저트는 직접 만들자. 테이블은 4인용으로 6개 정도 놓고 창가 쪽에는 2인용으로 하자. 세세한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영숙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오픈일이 지나도 카페는 문을 열지 못했어요. 업체에서 공사를 늦추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은자 씨의 해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사라는 게 원래 예정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인테리어 업체에서 영숙 씨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정은자 씨가 연락이 안 됩니다. 공사비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은자 씨가 모든 걸 처리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급히 은자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기만 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왜 연락이 안 될까? 불안한 마음에 영숙 씨는 은자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영숙 씨를 찾아온 거예요. 보증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정은자 씨가 계약 취소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영숙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급히 은자 씨를 찾았지만 집도 비어 있었어요.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일주일 전에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갑자기 이사한다더니 주소도 안 알려주고 갔어요. 그제야 영숙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1천만 원이 모두 날아간 거였습니다. 손에 든 건 의미 없는 계약서 한 장뿐이었어요. 딸 수진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어요. 엄마, 또 속으셨네요. 왜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하세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다. 도와줄 수 없겠니?
엄마가 혼자 결정한 일이잖아요. 저도 여유가 없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도 벅차요. 딸의 말에 영숙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수진이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도 깎였다고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의 사기 피해까지 떠안을 수는 없었던 거죠. 딸마저 등을 돌리자 영숙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은 돈은 2천만 원뿐. 이마저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사기를 당한 후 영숙 씨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도서관 청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우울감과 자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넘어갈 수가 있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45년간 남편에게 의존해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모른 채 살아온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래도 바깥일은 다 알아서 했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은자 씨 생각에 화가 나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분노했어요. 식욕도 떨어져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이웃들과도 만나기 싫어졌어요. 사기당한 이야기가 소문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TV에서 비슷한 사기 사건 뉴스를 봤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가 계속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때 뉴스에서 피해자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찾는다는 거였어요. 영숙 씨는 용기를 내어 연락해봤습니다. 피해자 모임 대표인 박순희 씨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5년 전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여기서 털어놓으세요. 순희 씨의 따뜻한 말에 영숙 씨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것 같았어요. 모임에는 영숙 씨처럼 노후 자금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20여 명 모여 있었어요. 저도 카페 창업한다고 속았어요. 2천만 원 날렸죠. 저는 펜션 투자라면서 3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건강식품 판매업이라더니 완전 사기였어요. 식당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업체가 사라졌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영숙 씨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만 바보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해서 그런 거예요. 순희 씨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건 모두 모아두고요. 하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우리라도 싸워야죠. 영숙 씨는 그날부터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은자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 계약서 등을 모두 정리했어요. 피해자 모임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은자 씨가 영숙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총 피해 규모는 3억 원에 달했습니다. 7명의 노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속아 돈을 빼앗긴 거였어요. 영숙 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은자 씨와 함께 둘러본 상가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의 연락처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은자 씨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은자 씨가 붙잡혔어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기를 치다가 경찰에 검거된 거였습니다. 은자 씨는 지난 3년간 30명 이상의 노인을 속여 총 10억 원을 가로챈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재판에서 은자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어요. 영숙 씨는 1천만 원 중 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포기했던 돈을 일부라도 찾은 건 다행이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더 큰 수확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는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냅니다.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요. 순희 씨는 모임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영숙 씨는 순희 씨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사기 예방 강연자로 활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속았다고 말해도 될까? 하지만 순희 씨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강연은 동네 경로당에서 했습니다.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세의 사기를 당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니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45년 결혼 생활 후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그런 마음을 노린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친절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카페 창업을 제안했죠. 1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의 3분의 1을 잃었어요. 영숙 씨의 진솔한 이야기에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고 어쩌나 하는 탄식이 나왔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해서 쉽게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달콤한 투자 이야기에 넘어가면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어요. 사기꾼들은 우리의 외로움과 욕망을 파고듭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고마워요. 사실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거든요. 건강식품 판매업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용기 있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첫 강연의 성공에 힘입어 영숙 씨는 본격적인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도서관, 노인대학 등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70세 황혼 이혼 후 사기당한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강연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강연 내용도 점점 체계화되었습니다. 첫째, 혼자라는 외로움을 이용한 접근에 주의하세요. 둘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제안을 믿지 마세요. 셋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면 의심하세요. 넷째, 계약서나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다섯째,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신고하세요. 영숙 씨의 강연을 들은 많은 노인들이 사기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실제로 강연을 들은 후 비슷한 접근을 받았을 때 의심하고 거절한 사례들이 생겨났습니다. 강연료는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어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이 컸습니다. 월 5-6회 강연을 하니 강연료만으로 70-8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도서관 청소 일과 합치면 한 달에 130-140만 원 정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결 나아졌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어요. 딸 수진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엄마가 강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달리 보게 된 것 같아요. 엄마, 대단하시네요. 그런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돕다니. 수진아, 엄마가 바보 같아 보였을 텐데. 아니에요.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 일 당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45년간 남편 그늘에 가려져 살다가 70세에 비로소 자신만의 일을 찾은 거였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강연에서 자신의 실수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었다, 고맙다고 할 때마다 힘이 났어요. 피해자 모임도 계속 활동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들이 찾아오면 상담해주고 대응 방법을 알려줬어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피해자가 모임에 왔어요. 65세 남성인데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퇴직금을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 남성의 말에 영숙 씨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몇 달 전 자신도 똑같은 심정이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도울 테니까요. 영숙 씨는 그 남성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위로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알려줬어요. 요즘 영숙 씨의 하루는 바쁩니다. 오전에는 도서관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 강연 준비를 해요.
강연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도 수집합니다.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서 계속 공부해야 해요. 주말에는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혼자 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함께 할 사람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던 몇 달 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강연료와 청소 일수입을 합치면 한 달에 130-140만 원 정도 벌 수 있거든요.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에요. 진정한 자유란 혼자서기가 아니라 서로 기대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영숙 씨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는 일방적으로 의존했고 이혼 후에는 무작정 혼자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서로 도우며 사는 관계였던 거죠.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는 그런 관계예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아요. 건강한 의존 관계라고 할까요? 강연을 들으러 오는 어르신들과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심해야 할 점들을 공유하면서 말이에요. 영숙 씨는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혼자 늙어갈 걱정, 경제적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함께 할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자서전을 써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70세 황혼 이혼 후 사기당한 할머니의 역전 인생 같은 제목으로 말이에요. 책이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은 처지의 노인들에게는 희망을,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 세대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일기도 쓰고 있습니다. 70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궤도에 오른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혼자 사는 70세 할머니의 작지만 당당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